예. 자, 오늘 교재 274쪽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여기부터 할 차례죠. 예. 자, 정비 사업의 기본 절차. 자,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첫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이다라는 것은 해당 도시에 10년 동안에 필요한 정비사업, 자,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걸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입니다. 자,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파악된 곳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야 돼요. 자,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파악된 곳에 울산 관광시에 한 30곳이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다 하면은 파악이 되면은 그 사업, 그 30곳을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거니까 여기 정비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비계획 위반되어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됩니다. 자, 그럼 정비 지정고시 되면은 이제는 사업을 자,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생기고, 네 번째,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자, 이때 시행자 중에 특히 조합이 만들어지죠, 이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 시행 계획, 을 작성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입니다. 공사 계획.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사업 시행 계획. 이 구체적 공사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음으로써 기본 절차가 끝이 나요.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은 기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 거치는 한 10년 걸립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음 절차 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자,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을 위반을 할지 말지, 즉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만 안전진단 합니다. 다른 사업은 안 해요. 왜 재건축 사업만 안전진단 하느냐? 과거 재건축 사업을 우리가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재건축 사업을 할 때가 1988년 전후로 하게 됩니다. 이때 올림픽 할 때죠.
그래서 외국에 손님도 많이 오고 하니까 특히 서울시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이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1960년대에 자 건설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보면은 자 대지는 넓은데 세대수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한 세대라 해봐야 최고 큰 평수가 그때 한 15평 정도가 가장 큰 아파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34평, 뭐 40몇 평 이런 아파트 없어요. 예. 15평짜리. 주로 서민용 아파트죠. 자, 이런 아파트가, 자, 세대수는 얼마 안 되는데, 뭐, 대지는 넓고 이러니까, 대지 지분이 25평 이렇게 됩니다. 실평수는 15평인데, 지분 또 많아. 자, 이걸 헐어서 재건축을 해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자,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은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따라서 이 집을, 자, 헐고 새로 지었죠. 그래서 사학경비 충당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다 분배해서 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자 헐고 새 아파트 지어서 한 40평짜리 큰 아파트로 바꿔줬다 이 뜻이에요. 이때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지금은 15평짜리 아파트 감정가만 인정하고 나머지 개발 이익은 나라에서 다 가져가죠. 왜?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공산주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는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예. 그냥 나라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재건축 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 뽑기는 그래 뽑아놔놓고 또 재건축은 그 사람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안 한다 이 말이야. 예. 이제 우리도 국민들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지향할 건지, 내가 거부할 건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때는 재건축하니까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재건축이라는 것이 돈을 버구나. 자 재건축의 남용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쓸만한 건물도 뭐합니까? 재건축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실시해야 된다? 예, 재건축은 안전진단 실시해서 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도록 결정해서 정비계획이 있어야 정비지원 받을 수 있죠.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예. 자, 그럼 안전단은 어떻게 실시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실시합니다. 자,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요청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권으로 실시는 자 정비계획의 정비예정구역별 자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입니다. 준공된 후 30년. 준공되고 30년이 지나면 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알아서 자, 안전자는 어떻습니까? 실시를 해요. 실시를 해서 자,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정비계획을 입안하라 결정해 주겠죠. 그럼 정비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 요청 실시는 자, 이 요청 실시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 전에
수립시 아직 도래하기 전에 필요성이 있어서 자,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 아파트에 안전단 좀 실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실시해 줍니다. 자, 이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부실 시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은 지 20년 만에 완전히 노후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건물은 수립시가 돌아가면 10년 더 살아야 되죠. 10년 더 살아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전단 실시를 해봐서 재건축이 필요하면 재건축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아직 수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자, 토지동 소유자 10분 이상 동의받아 요청하면 실시해 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거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는 새 아파트입니다. 예. 지진이 나버렸어요. 금이 다 갔습니다. 자, 25년 더 살아야 됩니까? 새로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동 소유자 10분의 동의받아 요청하면 실시해 줍니다. 이와 같이 요청 실시는 수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을 무슨 실시다? 요청 실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권 실시와 요청 실시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의 핵심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30년이에요. 자, 그럼 30년 딱 도래되면 이만큼 알아 실시하는 것은 뭐? 직권 실시라고. 수립 시기 도래 전에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을 뭐? 요청 실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 안전진단권자와 안전진단의 사유로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옆에 서세요. 직권 실시라고 쓰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밑에 있죠? 옆에 씁니다. 요청 실시. 동그라미 2번이 요청 실시. 자, 1번 봅시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하여 자, 줄칩니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단 실시해야 된다. 줄치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란 말 찾았습니까? 밑에 쓰세요. 몇 년? 30년입니다. 자, 그래서 준공된 후 30년이 딱 되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안전단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 요청 실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 안전단 해보죠. 자, 노화돼서 20년 만에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나면은 요청한 사람이 부담을 안 시킵니다. 비용 부담을. 그런데 아직 쓸만하죠. 안전단 해봤는데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면 요청자에 부담시킨다 이 뜻이에요. 자, 요청 실시는 세 가지 형태인데 1, 2, 3이 있죠. 자, 1번에 정비계획을 위반을 제한한 자가 위반 제한 전에 거기 밑줄 치시고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렇게 줄쳐서요. 자, 여기 보세요. 자, 20년이 됐는데 벌써 노화돼 붙죠. 30년이 돼야 직권 실시해서 해주는데 이건 아직 30년 안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면은 자, 일단은 정비 지정 받으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정비 계획이 있어야 되죠. 정비 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위반을 해달라고 제안하기 전에 자, 10분 이상 동의받아서 뭐부터 실시하라는 겁니까? 안전진단부터 실시 요청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에
자, 줄칩니다.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거기 줄치고. 자, 정비 예정 구역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본 계획으로 파악된 곳을 정비 예정 구역이라 했죠. 그러면은 자, 정비 예정 구역 아닌 지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된 곳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기본 계획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기본 계획 수립할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가 갑자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다 이 뜻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즉 갑자기 사업이 필요한 지역 이런 뜻이에요. 재건축을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 안단 전단을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자, 이럴 때도 자, 실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디귿, 건축물의 소유자로서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 건축물이란 말 앞에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해야 뜻이 통하죠. 예. 내진 성능이 뭡니까? 지진에 견디는 성능이죠.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이니까 지진이 나면은 금이 가고 붕괴될 우려가 생긴다는 뜻이죠. 자, 이런 건축물로서 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자는 해당 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면은 실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안전진단은 직권 실시가 있고 요청 실시가 있고, 직권 실시는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알아 실시하는 거고, 요청 실시는 수립시 도래하기 전에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안전진단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줄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면 건축물이 아파트 각 동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죠. 주택단지 안에 모든 건축물 다 안전진단합니다. 아파트 동만 딱 진단한 게 아니에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줄칩니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안전진단 대상이 제외되는 건축물이 박스에 5가지 소개되어 있죠. 1번에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줄칩니다. 주택이 붕괴되어 거기 줄치고. 주택이 어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안전진단 할까요? 말까요? 할 필요 없죠. 이미 무너졌으니까 재건축을 시켜야 되죠. 신속히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할 때는 안전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주택의 고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면 곧 붕괴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도 안전다 하지 말고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3번 노블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 충족한 경우 줄칩니다. 잔여 건축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A동, B동, 뭐 C동, D동, E동, F동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한 건축물 판정을 받으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A동 해보니까 노불량 건축물이다. B동 해보니까 그렇고 C동, D동 해보니까 노불량 건축물이다. 이미 3분의 2 됐죠. 나머지 2동은 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잖아요. 3분의 2가 됐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줄칩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 자,
진입도로 같은 거 설치해야 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건물은 철시켜야 되죠. 그거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 5번에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줄칩니다.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자, 안전등급 D등급, E등급 이 받았죠. 그거 또 안전이다 할까? 안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5가지 안전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 3번에 안전단 의뢰는 3, 4례 가서 보시고, 4번에 안전단 실시도 3, 4례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안전진단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줄칩니다.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단 결과만 보고 입안 여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 정비계획을 입안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양갈류 6번에 안전단 결과 적정성 검토는 3, 4례 가서 보시고 7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 재실시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세요. 7번은. 자, 이제 정비계획 입안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입안하기 전에 안전단 실시까지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정비 입안되면은 3번에 이제 정비구역이 어떻습니까? 지정고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277쪽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지정고시의 심의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거쳐서 정비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2번 고시 그냥 읽고 갑시다.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돼요. 3번 보고열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 지정 고시한 때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 관계서류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이제 정비 지정 고시 되었죠. 정비 지정 고시 되면 중요한 효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에 이제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정비계획 중에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서 본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필요한 건축물 용도를 넣어서 개발하죠.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을 한 곳에 가보면은 옛날에 낡은 단독주택도 있던 지역을 다 철거하고 그게 새 아파트 짓죠. 거기 딱 들어가는 건물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거기에 필요한 건물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의 역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정비계획 속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70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박스 아래 보시면 자, 그게 4번에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것, 즉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고 6번에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용, 높이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가 무슨 사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270쪽을 보세요. 270쪽. 270쪽에 정비계획 내용이나 되어 있죠. 그게 4번에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기반 설치에 관한 것이고 6번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에 관한 거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가 무슨 계획에 관한 것이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의제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교재 277쪽으로 오시고 양갈로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곳이 이제는 5, 6월 달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양갈로 3번에 건폐율 용적 완화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버리시고 양갈로 4번에 주거 환경 개선 구역의 지정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에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월 달에 4번에 정비구역에서 개발이 제한 등은 3, 4에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281쪽에 5번 정비구역 등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3, 4에 보는데 이 정비 해제에 관한 것이 281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재에 284쪽까지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은 3, 4에 가서 보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 읽어보면 시험에 뭐 낼 만한 내용 굉장히 많은데 출제위원들이 왜 이걸 시험이 안 내느냐?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독재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법들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재개발 사업에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정부에서 일정 기간 안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부에 지정받는데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거 해제시켜라. 자, 정비 지정 시되고 조합을 만드는데 몇 년 안에 안 만들면 해제시켜라. 정비 지정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만드는데 몇 년 안에 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제시켜라. 이게 정당할까요? 자, 아니면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있죠? 낡은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를 해주면서 사업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보호하면서 사업하는 게 맞죠? 그러면 시일이 조금 늘어지더라도 해제시키면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 우리나라는 헌법상 아직은 헌법은 공산주의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을 못 바꿔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안 된 거지. 언제든지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 만들려고 눈이 뻘개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가면서 그리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다 보면 시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합당한데도 이 법은 뭐냐? 일정 기간에 사업 안 되면 무조건 해제시키라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독재죠. 이때까지 안 하면 해제시키라. 이런 독재 국가에서는 하는 짓거리예요. 예. 빨리 없애야 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빨리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러면 외국에는 정비사업 안 합니까? 자, 우리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나라에 로마나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옛날 오래된 건물도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도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 나라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그리고 문화재나 여러 가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비사업을 기간이 보통 100년씩 합니다. 100년씩. 아주 천천히 해요. 우리같이 이 번개불에 콩국 먹듯이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빨리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의 285쪽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왔어요. 자, 그럼 정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누가 시행자가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봅시다.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자, 주관경 개선 사업부터 봅시다. 주관경 개선 사업은 줄을 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네 가지 방법에다가 혼용까지 쓰니까 총 5가지 방법 쓰죠.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첫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가 주택을 건설,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자, 주관경 개선 사업하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관시설, 공동용시설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 확대해 줍니다. 그리고 주택은 주택 소유자 스스로가 보존하든지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다 이 뜻이에요. 이 책은 이걸 스스로 개량 방법이라 했고 또 뭐 저 같은 사람은 개인 보존, 정비, 개량 방식이라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한다는 데 주의하시고 주택을 건설한 후 토종 소유자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종 소유자 또는 토종사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줄여서 수용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다 수용 방식이라고 칭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주관경 개선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다 수용해서 보내버리고 이주시키고 거기서 새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뜻이죠. 3번 사업 시행자 한지로 공부하는 방법 이걸 줄여서 한지 방식. 그 다음에 4번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다음에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봉시설, 건설 공부하는 방법 이걸 줄여서 관리처분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무슨 방식이냐? 자, 헌집 주고 새 아파트 주는 방식을 간단하게 뭐라 부르냐? 관리처분 방식. 헌집 주고 새 아파트 바꿔주는 거.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에 인가받은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하나 줄치고 즉 관리처분 계획 방식 쓸 수 있고 또 줄칩니다. 한지로 공부하는 방법, 한지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과 한지 방식 써요.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자, 깔로 띄워놓으시고 를 건설하여 공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만 합니다. 딱 그거 하나만 써요. 그 옆에 팁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에 한지 방식이 없음을 유의해라 해놨죠. 재건축 사업은 한지 방식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이 관리처분 방식 딱 하나밖에 안 쓰는데 여기에는 재건축은 오피스텔 공급할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이란 말이 동그라미. 자,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단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설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으로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하려면 용도지역이 어디 돼야 됩니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재건축할 때는 오피스텔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 사업이 뭐예요? 공통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이죠. 관리처분 방식이 공통이다. 그런데 관리처분 방식도 주관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의 관리처분 방식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공급하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방식은 건축물,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고 자,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방식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까지 공급이 되죠. 똑같은 방식이라도
자, 공급 내용은 다르다. 그걸 제일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1번에 줄을 칩니다. 스스로 계량 방식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성이 직접 시행하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경우가 줄친대요. 공란공은 현재 토등 소유자 가반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에 따라 시행자가 달라지는데 스스로 계량 방식에 따른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시행을 한다. 그리고 토주택공사가 지정 시행할 수 있죠. 예. 2번에 줄칩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성이 직접 시행하거나 그까지 줄치고 다음에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박산의 동그라미 1번에 시장 군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자, 그래서 기억에 토주택공사 등 줄치고 니은은 끝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그 읽어보면은 공공출자법. 공공출자법이라 쓰면 돼요. 자, 그 토주택공사 등이나 공공출자법인이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시장 군성이 줄칩니다. 1에 해당하는 자, 즉 토주택공사 등이나 공공출자법인이죠. 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정하는 경우 기억에는 건설업자에 줄치고 니은에 등록사업자에 줄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가리처분 방식에서는 자, 토주택공사 등이나 공공출자법인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자, 거기에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에 따른 방법과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의 가장 시행자로서 큰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 수용, 환지, 가리처분 방식은 공동시행이 있죠. 스스로 계량 방식은 공동시행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부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 차이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양갈로 3번, 4번은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1번 재개발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1번 끝에 오래된 자, 주거지역이다라고 쓰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끝에는 오래된 상업지역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 썼습니까? 자, 오래된 주거지역은 오래된 주택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재개발 지역에 하면 한 동네 전체에 헐어버리죠. 그러면 오래된 주택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래된 주거지역은 조합이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공동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토지소유자 숫자가 많으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공동시행이에요. 자, 오래된 상업지역에는 자, 이 정비사업 하려면 영업보상 문제가 생기죠. 자, 영업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으로 묶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자, 공동 시행을 하게 되면은 영업보상 문제에 대한 것을 거론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직접 시행하죠. 소유자 시행하니까 자기들끼리 뭐 영업보상 문제 거론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1번 봅시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거기 붙이고. 자, 오래된 주거지에서는 조합이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 그 다음 그냥 봅시다. 조합은 가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도주택 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제한 요건 갖춘 자로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자 줄칩니다. 공동시행 줄칩. 오래된 주거지에서는 조합이 시행하든지 조합이 공동시행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줄칩니다. 토등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 거기 줄치고, 자, 토등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줄칩니다. 토등 소유자 시행하거나까지만 줄치고, 그 다음 그냥 봅시다. 토등 소유자 가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도주택 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 제한 요건 갖춘 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 줄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거지역일 때는 조합을 시행하든지 조합이 공동 시행하든지, 오래된 상업지역은 토종소유자 20인 미만이 시행을 하든지 공동 시행하든지 이렇게 해라. 자, 재건축 사업은 줄칩니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즉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자, 조합은 가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도주택 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재건축 사업도 조합이 시행하든지 공동 시행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 밑에 내용은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외들을 용시합니다. 3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나 토종소유자 시행이 원칙인데 예외로 공공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 밑에 또 박스에 공공시행 사유가 여러 개 있죠.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자, 시험에 나오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걸 이제 혼자서는 다 읽고 시험장에 못 갑니다. 여기는 놀 때 어느 부분 주의하라고 다 정해줍니다. 나중에.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옆 페이지 재개발 사업의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5, 6일 달에 보시고. 자, 또 넘어가시면은 291쪽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라는 것도 또 있어요. 예. 그거는 문제 풀이 때는 한번 보고 끝냅시다. 예.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보면.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92쪽에 가면은 계약방부 시공자 선정이라 되어 있죠. 3, 4에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 294쪽에 보시면 양갈 6분에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및 또는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는 찾았습니까? 그럼 버리세요. 자, 7번 선정 관련 금지 행위도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행자에 대한 원칙만 딱 봤습니다. 예는 다 3, 4 위에 가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에는 여러분이 저기 있는 골격 있죠? 저 딱 기본 줄기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이제 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3, 4 이후부터는 박스에 뭐 10몇 가지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줄여줍니다. 예. 그거는 요거만 봐라. 그러면 그게만 나온다. 알겠습니까?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말은 어떻게 다 봐. 자, 그리고 이제 295쪽에 가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조합에 관한 겁니다. 자, 이 조합에서 몇 문제 나오느냐? 2문제 나와요. 조합만 2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조합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하도록 합니다.